은퇴 후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 건강, 그리고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60대에 퇴직을 한다고 했을 때 30년 이상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여야 하는데요. 아무런 취미 생활 없이 노후를 보내게 되면 스스로 위축이 되고 나아가 우울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병원도 자주 방문하게 될 테고요. 취미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돈이 풍족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취미가 있고 취미가 있어야 생활에 활력이 생겨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취미 생활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서 언제든지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하죠.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은 최고의 취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활동적인 취미, 정적인 취미를 모두 준비해 보았으니 나의 적성과 상황에 맞는 취미 활동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잘하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취미를 발견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재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공감본부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는 몸과 마음이 전체적으로 움츠러들게 되죠. 작게라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좀 더 활기차고 재미있는 일상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취미 활동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특히 노후에 하면 좋은 취미 활동은 무엇인지, 취미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 하는 취미생활이라고 하면 대부분 골프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비싼 활동이 무조건 좋은 취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즐길 수 있는 취미여야 노후의 삶이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후에 하면 좋은 취미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활동적인 취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탁구. 탁구는 국민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접하기가 쉽고 편하게 즐기기 쉬운 생활 스포츠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고 계절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즐길 수 있는 취미인 것이죠. 탁구는 생각보다 운동량이 많다는 게 특징인데요. 같은 시간 대비 강도 높은 자전거, 수영, 달리기와 비슷한 에너지를 소모시켜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고 체내 지방 성분을 분해하여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탁구는 전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목, 팔, 어깨, 복근, 허벅지, 종아리 근육 발달에 매우 좋고요. 높은 순발력과 반사신경을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두뇌 회전,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아주 탁월한 운동입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에도 좋은 취미인 것이죠. 안전사고, 부상 위험이 가장 적은 스포츠라 나이가 들어서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영. 수영은 동네 스포츠센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전한 취미 활동입니다. 유치원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나이대가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부상 위험이 적기 때문에 70세 이상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운동인 것입니다. 수영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의 많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폐 기능, 관절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팔, 어깨 등의 근육을 사용하게 되죠. 균형 감각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고 위험도 대비할 수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수영을 꾸준히 해두면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너무 무리한 운동은 어깨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과도한 수영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등산. 등산복이나 산악회가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은 등산이라고 합니다. 특히 건강에 가장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의 대표적인 취미이기도 하죠. 꼭 산악회에 속하지 않더라도 혼자서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친구 또는 배우자 혹은 가족들과 즐기기에도 아주 좋은 취미 활동입니다.
등산은 달리기, 자전거, 수영과 더불어 가장 효율이 좋은 유산소 운동인데요.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며 자연 풍경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해주어 힐링과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취감도 느껴지죠. 하지만 하산하는 과정에서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무릎 관절이나 연골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관절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부상 위험 예방을 위해 등산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적절한 코스를 선택하여 다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넷째, 걷기. 걷기 운동은 특별한 기술이나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중 하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혈당 조절 효과가 뛰어나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많이 권해지는 운동인데요. 걷기 운동만 꾸준히 잘 해줘도 당뇨병, 고혈압, 비만 등과 같은 질환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걷기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달리기나 근력 운동 등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도 피하고 습관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인 것이죠.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운동 효과가 좋은 맨발 걷기를 권장해 드리는데요. 발 전체를 지압하면서 체온 상승 효과가 나타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맨발 걷기 운동을 했을 때 더 많은 근육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수면의 양과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어 평소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효과적이죠. 맑은 공기와 햇볕을 쬐면서 불안감과 우울감도 완화시킬 수 있고요. 이처럼 걷기는 더 이상의 노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최고의 운동인 것입니다. 다섯째, 자전거 타기. 자전거 또한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등산이나 걷기와는 달리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좋은 운동이죠. 자전거 운동은 주로 허벅지, 종아리 등 하반신을 많이 사용하지만 균형을 잡기 위한 코어 근육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서 전신 근육을 고르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과 연골 주변 인대를 강화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라 의외로 무릎 관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폐의 탄력성이 좋아져서 폐활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평소 숨이 금방 찬다고 하시면 자전거 타기를 통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단, 자전거 타기는 주로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늘 안전사고와 부상 위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보호장비를 갖추어 몸을 보호하도록 하셔야 한다는 점 꼭 유념하세요. 지금까지 외부나 실외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내 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정적인 취미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림 그리기. 어릴 때에는 누구나 그림을 그렸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어지게 되는 활동 중 하나가 그림 그리기입니다. 대부분 그림 그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색칠할 수 있는 재료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손의 신경을 자극하는 운동적 요소가 뇌를 자극하여 두뇌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데요. 이 외에도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시각적, 공간적, 언어적 요소도 뇌의 많은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서 기억력과 인지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치매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인 것이죠. 그림은 노후에도 접근이 쉬운 취미이며 평생 취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한 재료로도 얼마든지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요가와 명상하기. 요가와 명상은 육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취미 활동입니다. 요가는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주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이죠. 평소 잘 쓰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하여 몸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며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시켜 속 건강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요가 동작을 통해 호흡과 명상도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호흡을 하게 되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고 명상은 감정 조절 능력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은 기억력, 주의력, 순발력 등이 향상된다고 하는데요.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나 치매 증상이 시작된 사람에게도 명상이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요가, 명상 관련 영상들을 잘 참고하셔서 쉬운 동작부터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식물 키우기.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정신적인 안정을 가져다주는 좋은 취미입니다. 대기업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가전을 만들고 식집사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집 안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반려식물은 반려동물에 비해 관리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꼭 추천드리는 취미 활동입니다. 식물 같은 자연과 접촉을 하게 되면 혈압을 낮추고 마음의 평온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공기 정화, 오염물질 제거, 온도 조절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내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외부 활동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식물을 정성스럽게 키우다 보면 외로움과 우울감 극복에도 도움이 되죠. 활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취미를 찾으신다면 식물 키우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넷째, 악기 배우기. 은퇴를 한 이후에는 딱히 목표도 없고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악기를 배우게 되면 연주를 마스터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와 도전 정신이 생기게 되어 성취감과 자존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같이 배우는 다른 분들과 교류하는 시간도 보낼 수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악기는 우울증을 낮추고 치매를 예방하며 폐 기능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독서. 독서는 나이 불문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입니다. 책을 꼭 구매하지 않아도 주변 도서관을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여러 가지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죠. 독서는 혼자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활동인데요.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접 체험하고 통찰력을 키우는 데 좋은 것입니다. 또한 책을 매일 읽게 되면 두뇌의 정신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뇌를 자극하여 활동성을 유지하려는 뇌 노화 방지에 높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매와 같은 정신 장애를 늦추게 만들죠. 스트레스 감소와 기억력, 집중력, 공감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따라서 노후에도 건강한 뇌와 안정감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취미 활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생각이 몸을 지배한다 라는 말처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여유가 없어서, 나는 잘하는 게 없어서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걸맞은 몸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노화도 빨리 오고 얼굴도 어두워지며 건강도 점점 악화되어가는 변화 말이죠. 저희 어머니도 평소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미 활동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었는데요. 몸이 점점 고장나고 있음을 느끼시며 올해부터 동네 산책로에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좋은 공기도 마시고 흙을 밟으셔서 그런지 확실히 혈색이 많이 좋아지셨고 웃음도 더 많아지셨더라고요. 얼마 전 병원에서 피 검사를 받으셨는데 모두 정상 수치가 나오기도 하셨죠. 점점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니 가족들도 같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먹고 살기 바빠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나의 즐거움을 미뤄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취미 활동은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루에 단 10분 아님 5분만이라도 나의 즐거움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 좀 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육체적, 심리적 모두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취미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노후에 하면 좋은 취미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1. 탁구 2. 수영 3. 등산 4. 걷기 5. 자전거 타기
1. 그림 그리기. 2. 요가와 명상하기. 3. 식물 키우기. 4. 악기 배우기. 5. 독서. 공감본부에서는 항상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